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로 종합심리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로 종합검사를 실시하셨는데 그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검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저하고 같이 한번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다양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는 미래 사회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잠재 능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독특한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을 했을 때 뭐였을까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교육이 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최대한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 준 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자신들이 그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두조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뭐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검사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진로의 발달이라든지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든지 진로 탐색 유형들을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 세계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보람되는 삶을 살아갈 건가 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검사는 여러분들의 미래 사회 21세기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가 되는 진로의 계획에 필요한 어떤 성격, 지적인 능력, 진로 발달, 홀랜드의 진로 탐색 유형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바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이 목적을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와 있는 검사 결과는 결국 여러분들이 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기초적 토대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내가 탐색해보고 이걸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첫째, 정서 지능. 무슨 정서에도 지능이 있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요 피부 봐보세요. 이 피부에도 지능이 있어. 우리는 각각이 다 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 움직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도 지능이 있어. 그래서 맨날 욕하고 다니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정서적 지능이 낮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 그러나 나는 긍정적이고 열성적이고 다른 사람하고 친구하고 관계도 좋고 그러면 어떻게 돼?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어떻게 돼? 학교도 재미있고 하는 일도 재미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얼굴 볼 때마다 얼굴이 항상 웃고 다니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서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다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정서 지능이에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조절이야. 이 자기 조절이란 뭐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왔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친구가 가다가 나를 한 대 쿡 쳤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화를 낼 거냐? 아니면 한 대를 쿡 칠 거냐? 아니면 내가 가만히 참을 거냐? 이걸 하는 능력이 바로 뭐다? 자기 조절이야. 그러면 그 자기 조절은 어떻게 할까?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칠 거냐? 아니면 내가 참을 거냐? 아니면 내가 웃고 넘어갈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겠지. 이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 능력이 우수해야 뭐 할까? 잘 적응하는 사람이겠지요. 또 자기 인식이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면 알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게 했어? 그 상황으로부터 뭐 하려고 했어? 비껴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인식해야 돼.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자기인식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그것을 잘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게 자기인식이야. 또 중요한 건 뭐겠어? 바로 타인인식. 뭐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살아? 여러 사람과 같이 살아? 바로 여러 사람과 같이 살지. 그럼 뭐해? 다른 친구들 다 슬퍼서 울고 있는 나 혼자 허허허허 웃어. 그러면 애들이 다 뭐라고 할까? 이래. 그치? 그와 마찬가지로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주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같이 기뻐해 주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기뻐할 때도 다른 사람이 기뻐해 주고 내가 슬퍼할 때도 다른 사람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지. 바로 타인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자존감, 자존중감.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내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아유, 나는 이거 할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서 자신이 실제 능력이 있는데도 발휘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지.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를 보는 게 자존중감이다. 바로 정서적 지능이란 바로 이렇게 자기와 타인과 자기에 대한 평가들을 이렇게 보는 게 뭐다? 정서지능이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겠어? 바로 또 그런 걸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이런 사회성.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친밀감을 갖느냐,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나와서 인사를 하느냐, 이런 친구와의 관계. 또 정서지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성실성.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성실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해. 그래서 정서지능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결과표를 볼 때 가장 유념이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성실성과 하나는 자존중감. 이걸 꼭 두 가지를 봐라. 그래서 성실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겠지만 꾸준히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성실성이라는 자신이 목표가 세워졌을 때 그것을 일관되게 노력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성실성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 이제 뭐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 이제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이제는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선생님이 공부해라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 주체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보는 게 바로 자기 주도적이다. 그래서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실천 어떤 동기,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있는 사람은 첫째 뭐가 해야 돼? 솔선수범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부모로부터 해결받기 전에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도 뭐 해야 돼? 내가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들이 뭐 할까? 요새 무슨 시대라고 그래? 창업시대라고 그러잖아. 요새 시대. 바로 이런 솔선수범한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솔선수범이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부도 내 공부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솔선수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정도를 보겠지. 그 다음 이제 자기평가.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두조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자기평가. 자신의 이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공부를 해가는데 학습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느냐. 이걸 좀 평가해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다닐 수 있어. 이게 이제 중요해. 그 다음에 또 뭐야? 학습에 대한 목표. 내가 어디로 가겠다 하나는 어떤 지점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내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목표점이지. 이건 목표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목표점이 없으면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 나 이번에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를 잘 볼 거야. 이러면 목표성이 없어. 나는 이번에 중간고사에 평균 90점을 맞을 거야.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돼. 목표성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성.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는 거요? 통제하려고.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내가 게임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숙제를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걸 할 거냐 이런 것도 결정하는 거. 누구나 다 뭐 하고 싶어 해? 펜하고 놀고 싶지.
그러나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가 느끼는 희열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걸 보는 게 뭐다? 자기 통제성이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셋째.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이 있는 뭐예요? 지적 능력. 이걸 우리는 보통 일반 능력이라고도 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IQ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종종 여러 사람들은 이 IQ를 학습 능력이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뭐냐면 새로운 학습을 쉽게 빨리 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죽어라고 공부 8시간 하는데 내 친구는 보니까 한 3시간밖에 안 하는데도 실력이 아주 나오고 거의 비슷비슷한다 이 말이지. 이런 능력이냐. 아니면 주어진 것에 새로운 것을 창의해내는 추상 능력이냐. 아니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냐. 아니면 적응 능력이냐. 새로운 환경에 내가 잘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느냐. 이런 것도 또 다 지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적 능력은 전통적으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첫째가 뭐다? 이 언어 능력이다.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들 지금 봐봐. 학교 와서 친구하고 정보를 주고 받는 것도 뭐야? 언어지.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도 뭐야? 언어지. 여러분의 교과서는 다 뭐로 돼 있어? 언어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언어 능력이 우리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고 직업세계에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 능력이야. 이 기본 능력이 가장 우수해야 돼. 그래서 지금 5, 6학년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언어 능력이 유창하게 그 다음에 표현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빨리 요약하고 중심 단어를 찾고 관계를 짓고 그 다음에 다른 것과 정교하고 이런 것들이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5학년 정도 되면 매일 10분 정도는 일정한 장소에 앉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큰 소리로 귀로 듣도록 10분 정도 읽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수리 능력. 이건 뭐예요? 수를 계산하고 연산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논리적, 합리적 사고력을 갖기 위한 거야. 그래서 계산 능력이나 그 다음에 문장 이해를 통해서 응용하는 능력, 이 능력을 수리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공간 능력은 뭘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해도 삼각형이 어떻게 구도되어 있다 이미지화 되고 이거 돌리면 펼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거. 그러니까 장이 어디 있지? 위가 어디 있지? 이렇게 내가 생각만 해도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그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뭐다? 공간 능력이다. 그 다음 이제 지각 속도는 뭐냐? 여러분들 이거 몇 개? 이렇게 빨리 줬을 때 자극을 줬을 때 뭐 하는 거? 알아보는 거, 맞히는 거. 그러니까 외부에 자극이 왔을 때 금방 센스 있게 감지하는 능력.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지각 능력이라고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된 사람들이 일반 능력, 지적인 능력이 잘 발달됐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검사 도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진로 인식 단계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로를 인식하고 계획하려면 첫째 뭐 하겠어요? 자기를 이해하고 직업 세계를 보고 합리적 의사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진로를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준비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는 뭘까요? 바로 자신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자기 이해 능력이 낮다 그러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뭘 잘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있죠. 그 다음 직업세계 이해에서는 뭐 하도록 할까요? 바로 직업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가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가수가 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걸 알고 있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내가 직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고 그 직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준비를 한 사람이 빨리 그 직업에 가서 뭐 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겠죠. 그 준비도를 보는 게 직업세계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진로 계획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 자신의 특성과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세계를 가지고 내가 합리적으로 진로를 계획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이쪽에 관심 있으니까 친구가 이렇게 관심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관심 있는 것에 진로 계획을 했느냐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진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가질 수 있을수록 자신의 특성과 다양한 직업 세계 변화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진로를 계획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합리적 의사결정이에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굴까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야? 여러분이잖아. 엄마가 해줘서도 안 되고 선생님이 해줘서도 안 된단 말이죠.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이게 합리적 의사결정이야.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흥미 등을 가지고 자기 이해하고 그다음 미래 사회의 직업세계 변화라든지 그다음 그런 직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이 있다라면 아주 강할 거고 없다라면 그냥 다른 사람에 의존하거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진로의 성향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진로의 성향을 보려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랜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호랜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성적 특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인성적 특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봐보니까 사회 환경도 이 인간의 인성적 특성을 6가지가 됐는데 사회 환경도 그런 6가지 유형으로 돼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이야. 그러면 사람을 좋아하는 사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면 되겠지. 그게 어떤 거에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학교 같이 교사 이런 분들은 사회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거기 오면 잘 적응하더라 이 말이지. 이런 것을 이해해서 가지고 뭐라냐 사람들의 직업 선호도가 어딘가를 봤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현실성. 이제 현실성은 어떤 사람이야? 몸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조립하고 그 다음 부쉈다 저렸다 기계 만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실제적 사물을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하면서 즐거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는 로봇을 막 만지고 조립하는 데는 시간이 한두 시간 가는지를 금방 가는 것 같은데 가서 막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것은 그냥 한 30분만 해도 막 시간이 오래같이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각각 다 달라. 그래서 내가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걸 좋아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현실성은 바로 몸으로 많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활동적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현실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형. 가만히 앉아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러 보는 것들이 뭐냐 바로 탐구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보면 아주 참 미세한 것도 잘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탐구형이요. 그 다음 이제 뭐예요? 예술형. 이건 이제 감각적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 좋아하는 것들이지. 작곡가, 요새 가수, 탤런트, 영화 제작자 이런 것들이 다 예술형에 해당되는 특성들이다. 이런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제 사회형.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생님은 상담가인데 그다음 교수인데 바로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회형에 해당된다. 사람을 좋아하는 이런 쪽의 직업들.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설득형. 누군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강력하게 나를 따르라 하고 그다음에 강력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슈퍼 마인드를 가지고 영업하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설득형이다. 그다음에 이제 간섭형이 뭘까요? 타인의 말을 잘 들고 그다음에 크게 변화에 대해 싫어하고 어떻게 해요? 이런 규칙에 법률적인 부분에 딱 맞춰서 가려고 하고 이런 안전한 체계적인 이런 논리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 간섭형이다. 그래서 호랜드는 바로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유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6가지 유형이
1등과 2등의 차이는 꼭 몇 점 정도가 나야 된다? 한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야 뭐가 있다? 차별성, 독특성이 있더라. 만약에 1등과 2등의 차이가 여러분 조사를 봤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뭐예요? 독특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 어떡할까요? 어떤 것에 따라서 흔들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그 다음 차별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리검사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심리검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여기에 보시면 봐보세요.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네 번째 블록, 다섯 번째 블록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면적이 많은 게 어떤 면적이에요? 이 세 번째 면적이 가장 많죠. 이걸 우리는 다 뭐라고 그러냐? 보통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40에서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통 사람이다.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이 사람, 이쪽에 해당되는 사람을 아주 낮은 사람, 그래서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이쪽도 아주 높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영재야, 여기를 뭐야, 특수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어느 포지션에 가 있는 건가 이걸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검사 점수에는 뭐가 있어? 언점수가 있는데 언점수는 여러분이 맞은 점수를 우리는 언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리검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예요?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백분위 점수는 뭘까요? 내가 맞는 점수의 상대적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내가 80%가 나왔다 그 말은 뭔 말일까? 80명이 내 밑에 있고 19명이 내 위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80번째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리검사는 백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검사와 그 다음에 성적의 백분율은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표준 점수는 뭘까? 이건 여러분한테 말하면 어려우니까 표준 점수는 뭘까? 다른 사람과 타인과 뭐하는 점수? 비교 가능한 점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T점수를 40 맞고 다른 사람 20점 맞았다 그러면 이 20점보다도 2배를 다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수가 뭐예요?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심리검사는 철저하게 뭐로 해석해야 될까? 표준 점수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정서지능 봤죠? 자, 정서지능은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자, 이 40부터 60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까 정산분포 곡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보통의 사람이랬어. 그래서 정서지능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좋고 아주 가장 좋은 사람이 이 50에서 이 60 사이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아주 최고의 성격 소유자야. 그래서 정서지능은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서지능은 이 40점 이하로 나온 사람도 안 좋고 이 60점 이상도 안 좋아. 예를 들면 자기 조절이 이와 같이 43분이면 아주 여기에 와 있으니까 괜찮지만 60점 이상이 돼.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은 잘 나타내지 않고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는 숨기고 조절을 해버리는 거야. 영감처럼. 이게 이제 안 되죠. 특히 또 자기 인식이 잘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높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잘 인식되어 있어. 뭐든지.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성향들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만약에 타인 인식이다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이쪽이 타인이 인식이 높다 그러면 뭐해? 친구 의견만 다 따라가. 엄마는 어때? 내가 뭘 옷을 살려도 어떻게 돼? 타인식이 높은 사람은 엄마 이 옷 엄마 봤을 때 좋아 싫어? 이렇게 엄마만 물어봐. 이게 마마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나 여기서 선생님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거라 했어요? 이 자존감과 특히 성실성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다른 것은 낮아졌잖아. 이 성실성은 여기까지 와도 좋아. 내가 어떤 일을 내가 꾸준히 가고자 하는 일관성. 그래서 우리가 정서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이 성실성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생같이 이렇게 성실성 여기 왔다 이래도 괜찮아. 여기 밑에 앉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신들을 잘 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나씩 진행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성실성이 낮냐 어쩌냐 이거 관심 갖지 마. 이것도 변화될 수 있어. 자기가 노력하여서. 그래서 지금 낮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만 알고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를 알고 노력하면 뭐 할 수 있어? 향상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뭐예요? 자기 주도적 학습. 뭐예요? 이제 공부를 내 혼자 스스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솔선수범 자기평가 학습 목표 의지력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은 주로 50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높게 나와야 좋은 거야. 자기 주도적 학습은. 정서지능하고는 좀 달라. 정서지능은 타인과의 관계지만 이건 자기 스스로의 내적 힘이야. 그러니까 솔선수범한다.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열심히. 그런데 이게 낫다 그러면 뭐예요? 꼭 남이 시켜야 해. 의지가 없어. 동기가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 안 되겠어? 안 생겨. 그래서 이 솔선수범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가 낮은 사람?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 이것과 매우 관련이 있어. 목표의식. 목표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뭐가 낮아? 솔선수범도 낮아져.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평가, 학습 목표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늘 점검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오늘 몇 시까지 하기로 했으면 분량을 했으면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렇게 점검 안 하면 뭐가 될까? 이 점검이 이렇게 낮아진다 그러면 뭐냐면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뭐가 없어? 행동이 없어. 이쪽에 갈수록 뭐가 할까? 행동이 실천이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쪽으로 낮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그래? 먼저 계획을 하지 말고 어느 지금 당장에서부터 하려고 해라. 그 다음에 목표의식. 구체성이 있어야 돼. 나는 이번에 중간고사를 잘 볼 거가 아니라 90점 이상을 맞기를 원한다. 이렇게 목표의식을 정확히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의지적 통제. 뭐예요? 내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스스로 뭐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지적 통제는 뭐야? 자기에 대해 자꾸 뭐를 주는 거예요? 암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암시를 줘요. 이쪽은 낮아 있는 사람일수록 나는 앞으로 뭐 할 거야? 늘 말로 하고 다녀.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걸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지적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 언어 능력. 언어 능력은 그래서 이 능력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이 높아질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공간 능력, 지각 능력을 다 높으면 우리가 봤을 때 지적인 능력이 높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적인 능력이 높다라는 것은 IQ 120 이상이 되면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통 지적인 능력은 85에서 몇 점 정도가 115를 보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지적인 능력은 편차가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오는 지능 지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해라. 내가 평소에 기분이 좋을 때는 15 높게 나오고 컨디션이 낮을 때는 15 정도 낮게 나온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자꾸 뭐래라 큰 소리 읽고 그 읽은 책의 내용을 옆에다가 책 내용에다가 요약해서 뭐예요? 중심 단어를 찾고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풀어보고. 그래서 수리 능력을 누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수리도 암기 과목이야. 그 암기 과목을 패턴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야. 대체적으로.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수리 능력은.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능력은 뭐냐? 사물의 공간. 그래서 이 능력은 학습 능력이고 이 능력은 유전적 능력이 강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능력보다 이 두 능력이 높으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환경이 적절한 거예요. 지금 같은 방법이고 이게 거꾸로 이 두 가지 능력보다 이 두 능력이 거꾸로 이 능력이 낮고 이 능력이 높으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잘못되고 있어. 그래서 180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간 능력이 낮은 사람들 퍼즐 맞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지각 속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심호흡이라든지 정서적 안정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검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이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자기 이해 50점으로 봐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사람일수록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의
강점과 약점, 그다음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니까 어떡하겠어?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기 이해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다양한 심리검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자기를 이해해야 되죠. 이쪽에 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아주 60점 이상이다 그러면 자기 이해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이다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 50에서 60 사이에도 자기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50 이하는 낮다. 그래서 자기의 잠재적 독특한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색깔을 아니까 거기에 맞는 공부나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준비를 잘할 수 있겠죠. 그다음 직업 세계 이해. 아까 말한 것처럼 직업 세계는 뭐냐면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급여는 얼마나 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대학까지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60점 이상이고 막연하게 이런 직업이 있어. 의사 좋은 직업이야. 이렇게만 막연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점수가 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직업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체험학습을 통해서 진로의 계획, 직업 세계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가려면 구체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다음 진로 계획. 그러니까 자신의 특성과 그다음에 다양한 직업 세계 변화에 따라서 내가 구체적인 어떤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쪽 밑에 50점 이하는 뭐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분에 그냥 그다음 누가 좋다고 하니까 TV에 언론에서 이런 방송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진로 계획은 뭐 할까요? 내가 단기적, 장기적, 그다음에 미래까지도 이렇게 쭉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점을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럼 그런 준비를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쪽에 있을수록 의존적이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어도 이걸 하고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하려니 저거 생각나고 또 이거 하려니 이쪽이 생각나고 또 이건 나는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이래라 그러니까 엄마 의견을 따라가 보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수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기가 얕고 다른 사람 말에 뭐 할겠어요. 혹 가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쪽으로 갈수록 자신의 그 이해와 미래 사이를 통해서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있고 가치가 있고 자의 정체감을 나타내는 그런 특성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점수가 의사결정에서 40 이하로 아주 낮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심리적이나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친구들은 상담이라든 이런 게 발달했고 이쪽으로 갈수록 자신에 대한 어떤 신념, 가치관이 잘 발달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홀랜드. 홀랜드는 뭐라고 그랬어? 현실성, 탐구형, 예술성, 그 다음에 간습성 이럴 때 뭐라고 그랬어? 1등이 하나 나와야 된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1등이 가장 높은 게 뭐냐? 이거예요. 현실성은 주로 이제 건축가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운동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탐구형은 생물학자, 과학자 이런 것들이죠. 예술형은 작곡가, 소설가, 디자이너 이런 쪽에 이제 해당되는데 이 100분위 점수와 1등과 2등의 차이가 매우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야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독특성이 차별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사회성, 설득성, 간습성.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실성이 1등이 나왔다 그러면 꼭 탐구형과 간습형이 2등이 꼭 나와야 돼. 만약에 1등이 여기 나왔는데 2등이 여기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없을까요?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아이의 학생의 뭐냐면 오늘은 마음이 이거 좋아했다가 오늘은 마음이 예술형 좋아했다 이렇게 흔들려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믿을 줄 아나. 그래서 만약에 1등이 사회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 학생같이 탐구형이 2등이 나오든지 간습형이 2등이 나오든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어떤 거냐 일관성이 있어. 그래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이렇게 크지요. 이럴 때 차별성이 있어. 이 두 가지 요건이 뭐에 대해 충족됐을 때 이 사람은 진로에 대한 정체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돼요? 이 현실성만 빼놓고 다 낮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쪽에 대한 진로에 대한 동기가 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탐구형도 적절하게 이렇게 다른 것도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차별성, 인과성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는 활용은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셨는데 이 검사를 어떻게 하면 좋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 종합적으로 검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꿈과 삶의 목표를 갖는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 방향성만 잘 알고 있다라면 그 학생은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꼭 뭐 할 거냐?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나의 진로를 잠정적으로 뭐하면 계획을 세웠다라면 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되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계획에 실천하는 첫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학습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두조적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목표를 세웠다면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지의 자기 주도적 학습 영역들을 좀 유심히 보고 거기에 맞는 학습들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그리고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여러분들이 잠정적 진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턱대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내 안에서 가장 강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가, 이 잘하는 걸 통해서 뭐 하도록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실현하려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공을 잘 찬다. 그런데 나는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 공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를 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검사 결과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진로상담 부장 선생님이라든지 진로상담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찾아가서 전문적인 교사와 상담을 통해서 나를 통찰해 보고, 진정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면 내가 진짜 무엇을 잘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한테 한번 셀프 토크 물어보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진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언제 어떻게 뭐 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검사가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알아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방향, 꿈을 실현하는 하나의 첫 단추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의 검사 결과를 볼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자, 감사합니다.